요즘 청소하시는 분들도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에선 분노가 번졌다. 괜찮습니다. 제가 급하게 가다가 부딪혔네요. 그 남자의 목소리. 은주는 그를 보며 얼어붙었다. 혹시 전에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울처럼 마주한 순간 과거의 기억이 터져나왔다. 그는 나를 기억했다. 광고업계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그건 옛날 일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흔들렸다. 왜요? 왜 저를 도우시려는 겁니까? 그때부터였어요. 당신의 진심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봄날이 추억에서는 매일 아침 가슴을 울리는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 만드는 힘이 되며 행운을 전해드립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뜹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45살 여자의 얼굴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이 얼굴로 회의실을 누비며 광고 기획안을 발표했었는데 말이죠. 정은주, 이제 그만 좀 생각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유니폼을 꺼냅니다. SJ그룹 청소용역 직원복, 연한 회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하철 안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죠. SJ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상 40층짜리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저는 직원 출입구가 아닌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역 직원들은 따로 출입구가 정해져 있거든요. 은주 씨, 오늘 32층부터 35층까지 맡으세요. 용역 팀장 김대리가 작업 배정표를 건넵니다. 30층대는 임원진들이 사용하는 층이죠. 네, 알겠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명품 구두에 맞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었죠. 이번 분기 실적 보고 준비됐어? 당연하지. 부장님한테 칭찬받을 거야. 두 사람은 제가 없는 것처럼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0층을 지날 때쯤 한 남자가 저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청소하시는 분들도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네. 화물용 엘리베이터 쓰면 되는데 말이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32층에서 내려야 했으니까요. 문이 열리자 저는 카트를 끌고 조용히 내렸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복도를 청소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휴게실 싱크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잡생각이 사라지니까요. 34층 복도를 지나는데 갑자기 누군가 급하게 모퉁이를 돌아왔습니다. 피하지 못했습니다. 부딪혔죠. 제 카트가 넘어지면서 청소 도구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상대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괜찮습니다. 제가 급하게 가다가 부딪혔네요. 남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물걸레를 집어주었죠.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저야말로 미안합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저는 급하게 도구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남성은 잠시 서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전에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알아본 걸까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착각인 것 같네요. 남성은 고개를 숙이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일까요? 정신 차려, 정은주. 점심시간 구석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집에서 싸온 김치볶음밥. 옆에서 같은 용역 직원 미경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드세요? 네, 편하게 먹으려고요. 저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 둘이서 말없이 밥을 먹는데 복도 끝에서 여직원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여기서 밥 먹네. 좀 그렇긴 하지. 구석에서라도 먹으면 되는데. 미경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사람의 손을 잡았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하면 되는 거니까요. 오후 3시쯤 35층 부사장실 앞 복도를 청소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그 남성이 나왔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얼른 비켜섰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려다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혹시 광고업계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아까 뵀을 때부터 계속 생각이 나서요. 몇 년 전 광고 공모전에서 대상 받으신 분 아니신가요? 정은주 씨.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 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죠.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정도 실력이면 개인적인 일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성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재혁 부사장, SJ그룹 경영지원본부. 감사합니다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갖고 계세요.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재혁 부사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손에 쥔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죠.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한재혁? 이 사람은 왜 저를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도움을 주겠다고 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치는데 문득 창밖으로 SJ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켜진 고층 빌딩. 저 안에서 언젠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소파에 앉아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름을 따라가 봅니다. 한재혁 부사장. 이상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몇 년 전 공모전의 일을. 그때 저는 광고회사 기획팀장이었고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남편의 외도와 회사 내 음모로 한순간에 무너졌죠. 생각하지 마. 이미 끝난 일이야. 명함을 서랍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로 끝날까요? 내일도 출근이야. 자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함에 적힌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재혁? 그 사람은 왜 저에게 명함을 준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그 명함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죠. 남편의 배신, 동료의 음해, 그리고 억울한 해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번엔 다를까?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SJ그룹 본사 건물도 보였죠. 내일 다시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불안함보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 그 예감만은 틀림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떴습니다. 어젯밤 받은 명함 때문이었을까요? 마음이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유니폼을 입는데 오늘따라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무슨 기대를 하는 거야, 정은주.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설렘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회사에 도착해 3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는데 부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재혁 부사장이 나왔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은주 씨. 네, 부사장님.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예, 괜찮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오시죠. 한재혁 부사장의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한재혁 부사장은 책상 앞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서 있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청소부와 부사장이 아니라 정은주 씨와 한재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재혁 부사장은 저를 마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정은주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몇 년 전까지 대성광고에서 기획팀장으로 계셨더군요. 업계에서 손꼽히는 인재였고요. 그건 옛날 일입니다. 왜 그만두셨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모든 걸 꺼내야 했으니까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혹시 최나영 이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나영. 제 인생을 망친 그 여자. 어떻게 아십니까? 최나영 이사가 우리 회사 마케팅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옛 연인이기도 하죠. 충격이었습니다. 최나영이 이 회사에 있다니. 그것도 한재혁 부사장의 옛 연인이라니. 몰랐습니다. 나영 씨가 대성광고에 있을 때 정은주 씨를 해고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당한 해고였더군요.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 제 억울함을 알아주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누명을 썼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었죠.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요? 왜 저를 도우시려는 겁니까? 한재혁 부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정은주 씨의 광고 공모전 발표를 봤습니다. 그때 느낀 감동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비서로 와주십시오. 비서요? 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다시 발휘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하지만 임원들이 반대할 겁니다. 청소부 출신을 비서로 쓴다고 하면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정은주 씨만 동의해 주신다면요. 망설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상처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간절함이 솟아올랐습니다.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내일까지 답을 주십시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을까요? 최나영과 마주칠 용기가 있을까요? 해봐야지.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히고 한재혁 부사장을 찾아갔습니다. 하겠습니다. 한재혁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임원회의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임원회의실. 한재혁 부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비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주 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나영 이사의 얼굴이 굳었죠. 부사장님, 그 사람은 청소부 아닙니까?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한재혁 부사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은주 씨는 과거 대성광고 기획팀장 출신입니다. 업계에서 인정받던 전문가였죠.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중요하죠. 최나영 이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대성광고에 있을 때 정은주 씨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회사 기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최나영이 저에게 누명을 씌운 거였죠. 증거가 있습니까? 한재혁 부사장의 질문에 최나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는 정은주 씨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비서는 제가 선택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나영 이사는 저를 째려보며 자리에 앉았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최나영과 마주쳤습니다. 최나영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은주 씨. 아니, 이제는 비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한재혁 부사장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죠. 최나영은 냉소를 띠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이번엔 지지 않아. 절대로. 그날 저녁 한재혁 부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 씨의 반응이 예상대로네요. 부사장님, 왜 저를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있습니다. 정은주 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제 명예를 회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나영 씨는 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다시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비하겠습니다. 한재혁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정식 비서로서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최나영과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됐어. 이번엔 다를 거야. 아파트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청소부가 아닌 비서로서, 그리고 언젠가는 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재혁 부사장님, 그 사람은 왜 저를 도와주는 걸까요? 단순히 능력을 아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사람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복수의 시작이기도 했죠. 첫 출근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청소복이 아닌 정장을 입었죠. 회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몇 년 만에 입어보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할 수 있어, 정은주. 혼잣말로 용기를 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죠. 회사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연문이 아닌 당당하게 정문으로요. 로비에서 사원증을 받았습니다. 정은주 부사장 비서실. 사진 속 제 얼굴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까지 청소 카트를 끌고 다니던 바로 그 복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비서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 깔끔한 책상이 놓여 있었죠. 한재혁 부사장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왔군요. 잘 오셨습니다. 출근했습니다. 부사장님. 오늘은 업무 파악부터 하시죠. 제 일정 관리와 문서 작업이 주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재혁 부사장은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이번 달 일정표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이었죠. 눈으로 훑어보는데 익숙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일할 때의 그 느낌.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시는군요. 예전에 하던 일이라서요. 다행입니다. 오늘 오후에 마케팅팀과 회의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마케팅팀. 최나영 이사가 있는 곳.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긴 테이블 주변으로 10여 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죠. 최나영 이사는 상석에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재혁 부사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분기 신제품 마케팅 전략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나영 이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최나영 이사가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와 수치들이 떴죠. 하지만 저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시장조사 데이터가 왜곡되어 있었죠.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은주 비서님, 무슨 문제라도? 최나영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공식 통계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팀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저번 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최나영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재혁 부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은주 씨, 확실합니까? 네. 제가 예전에 이 분야 마케팅을 담당했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최나영 이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마케팅 회의에 참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잘못된 자료로 전략을 세우면 회사의 손해입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재혁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 내일 이어서 하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최나영 이사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망신 주려고?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경고했잖아요.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사님이 먼저 저를 무너뜨리려 했잖습니까? 몇 년 전에 최나영 이사가 비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당신이 기밀을 유출했다는 증거는 있었지만 그건 조작이었습니다. 이사님이 잘 아시잖습니까? 조작?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무능해서 쫓겨난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으니까요.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고 봐요. 당신이 얼마나 버티는지.
최나영 이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증거를 찾아야 해. 최나영의 과거 범죄를. 그날 저녁 비서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재혁 부사장은 외부 미팅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회사 내부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나영 이사의 과거 프로젝트 기록들. 하나씩 살펴보는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이 불투명했고 거래처 선정 과정도 의심스러웠죠. 이게 뭐지? 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나영 이사가 작년에 진행한 광고 프로젝트. 하지만 협력업체 명단에 실존하지 않는 회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해 돈을 빼돌린 것일까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거래 명세서, 계약서, 이메일 기록들. 하나씩 모아서 정리하기 시작했죠. 은주 씨, 아직 있었군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재혁 부사장이 서 있었죠. 부사장님, 미팅 끝나셨습니까? 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나영 이사의 과거 프로젝트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재혁 부사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아직 확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사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은주 씨, 한재혁 부사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영 씨와 저는 과거에 연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부정이 있었다면 저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은주 씨가 진실을 밝히려 한다면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저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나영 씨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한재혁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자료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최나영의 범죄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죠. 곧이야. 곧 모든 걸 밝혀낼 거야.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SJ그룹 본사 건물도 보였죠.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최나영은 어떻게 나올까요? 두렵지 않아. 이번에는 내가 이긴다.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니었죠. 떳떳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을 밝힐 사람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낮에는 비서 업무를 하고 밤에는 최나영의 증거를 모으는 생활을 이어갔죠. 점점 더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한 횡령, 허위 보고서, 작성, 부당한 거래처 선정.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비서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재혁 부사장이 들어왔죠. 은주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으십니까? 네,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저와 식사하시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알겠습니다. 저녁 7시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 한재혁 부사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한재혁 부사장의 얼굴이 평소보다 온화해 보였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이니까요. 나영 씨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견딜만 합니다. 한재혁 부사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주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은주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부사장님, 몇 년 전 그 광고 공모전에서 은주 씨의 발표를 봤을 때 단순히 능력만 인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주 씨라는 사람 자체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대답을 바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재혁 부사장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부사장님, 저는 지금 복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은주 씨 편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죠. 한재혁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은주 씨, 사실 오늘 식사에 초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영 씨와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친구입니다. 변호사죠. 기업 비리 전문입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증거를 더 체계적으로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도와주시겠다고요? 네. 내일 그 친구를 만나보세요. 제가 약속을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사장님. 한재혁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한재혁이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적어도 회사 밖에서는요.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혁 씨,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한재혁 부사장의 고백이 자꾸 떠올랐죠. 하지만 지금은 사랑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수가 먼저였으니까요. 정신 차려, 정은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한재혁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수진입니다. 정은주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재혁 씨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나영 이사의 비리를 밝히고 싶다고요. 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김수진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최나영 이사는 과거에도 여러 회사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을 잘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죠. 그럼 이번에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은주 씨가 모은 자료들과 제가 찾은 정보를 합치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요. 내부 고발자요? 최나영 이사팀에서 일하는 직원 중 누군가가 증언해 준다면 결정타가 될 겁니다.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누가 목숨 걸고 최나영을 고발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주 씨, 마케팅팀 직원들과 친해지세요. 그들 중 누군가는 나영 이사에게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마케팅팀 직원 중 한 명이 비서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박민준 대리였습니다. 비서님, 잠깐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앉으세요. 박민준 대리는 초조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영 이사님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팀원들이 나영 이사님의 부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보복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입니까? 박민준 대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진행한 광고 프로젝트요. 나영 이사님이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예산을 빼돌렸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이메일과 계약서 사본들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몰래 저장해뒀습니다.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비서님이 예전에 나영 이사님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영 이사님과 싸우고 계시다는 것도요. 그래서요? 저희도 돕고 싶습니다. 나영 이사님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동료를 얻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증거를 제게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준 대리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최나영. 그날 저녁 한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 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떻게요? 마케팅팀 직원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군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은주 씨. 네. 조심하세요. 나영 씨가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드디어 승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나영의 반격도 두려웠습니다. 준비됐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낼 거야. 노트북을 켜고 박민준 대리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최나영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계약서, 이메일, 거래 내역서. 드디어 잡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몇 년 동안 억울함을 참아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끝이 보여. 증거를 확보한 지 사흘째 되는 날,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저를 보는 눈빛들이 예사롭지 않았죠. 무슨 일이지? 비서실로 들어가는데 한재혁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은주 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영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은주 씨를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또다시 누명을 쓴 겁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회의실로 가시죠.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최나영은 승리자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정은주 비서, 앉으십시오. 대표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나영 이사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은주 씨가 우리 회사 마케팅 전략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최나영 이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정은주 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경쟁사로 자료가 전송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제 계정을 확인해 보세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여기 로그 기록이 있습니다. 최나영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로 자료가 전송된 기록이 선명하게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조작입니다. 누군가 제 계정을 해킹한 겁니다. 해킹이요?
증거는요?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조작입니다. 대표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 씨, 증거가 명확합니다.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직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대표님, 한재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은주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부사장님,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시죠. 증거가 있는 이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입니다. 정은주 비서는 오늘부로 정직 처분입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복도에서 최나영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경고했잖아요.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사님이 조작한 거죠? 증거는요? 당신에게 증거가 있나요? 이사님도 곧 밝혀질 겁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최나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증거요? 유령 회사를 통한 횡령, 부정거래. 모두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헛소리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마케팅팀 직원들이 증언할 겁니다. 최나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누가 감히. 두고 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이깁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비서실로 돌아가 짐을 챙기는데 한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은주 씨, 재혁 씨,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아닙니다. 나영 씨가 비겁한 수를 쓴 겁니다. 이제 어떡하죠?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 저를 믿으세요. 한재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영 씨가 어떻게 은주 씨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겁니다. 박민준 대리, 혹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민준 씨는 아닐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준 대리였죠. 비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영 이사님이 저를 불러서 협박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요. 거절하셨습니까? 네. 하지만 나영 이사님이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어떡하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나영은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절대 굴복하지 마세요.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재혁 씨, 지금 당장 나영 씨를 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정직 상태입니다. 지금 고발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떡하죠? 한재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나영 씨가 은주 씨를 모함한 증거를요. 어떻게요? 해킹 흔적을 찾는 겁니다. 누군가 은주 씨 계정을 해킹해서 자료를 보낸 거라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보보안팀에 의뢰하면 아닙니다. 내부에는 나영 씨 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럼 비용이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재혁 씨, 은주 씨, 이건 제 싸움이기도 합니다. 나영 씨의 비리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를 나서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케팅팀 여직원이었죠. 비서님, 잠깐만요. 네. 저는 마케팅팀 김하은입니다. 민준 대리 후배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나영 이사님이 비서님을 모함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비열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돕고 싶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왜 저를 도우려고 하십니까? 나영 이사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는 막아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편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은 씨.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재혁이 차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재혁 씨, 네, 정말 고맙습니다. 재혁 씨가 아니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은주 씨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압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혹시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한재혁이 차를 세웠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은주 씨를 좋아한다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재혁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혁 씨, 대답은 나중에 들어도 됩니다. 지금은 나영 씨를 이기는 것부터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노트북을 켜고 김수진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모두 첨부했죠. 그리고 최나영의 모함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은주 씨, 걱정 마세요. 해킹 전문가를 섭외했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나영, 각오해. 이번에는 내가 이긴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고문과 같았죠. 매일 한재혁과 김수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진전은 더뎠습니다. 은주 씨, 해킹 전문가가 분석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재혁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재혁 씨, 혹시 못 찾으면 어떡하죠? 그럼 저는 정말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믿으세요.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죠. 최나영이 승리하는 꿈. 제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꿈.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준 대리였습니다. 비서님,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입니까? 나영 이사님이 제 가족을 계속 위협합니다. 어제는 제 아내 직장까지 찾아갔습니다. 뭐라고요? 제발, 이만 그만두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을 잃는 겁니까?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급하게 한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 씨, 민준 씨가 포기한다고 합니다. 나영 씨가 가족을 위협했대요. 알겠습니다. 제가 민준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보호 방법을 찾아보죠. 하지만 민준 씨 없이는 은주 씨,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또 지는 건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하은 씨가 서 있었죠. 비서님, 들어가도 될까요? 하은 씨, 어떻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하은 씨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민준 오빠한테 연락받았습니다. 포기하신다고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가족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저도 나영 이사님의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은 씨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은 씨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은 씨, 그리고 비서님, 이것 좀 보세요. 하은 씨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최나영이 다른 임원과 나눈 이메일이었죠. 이게 뭡니까? 나영 이사님이 비서님 계정을 해킹하라고 지시한 이메일입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나영 이사님이 실수로 공용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제가 재빨리 캡처했죠. 하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최나영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그날 저녁 한재혁과 김수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하은 씨가 가져온 증거를 보여주자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나영 씨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해킹 지시 증거, 횡령 증거, 그리고 하은 씨의 증언까지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내일 당장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의 누명도 벗겨드릴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재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 잘 견뎌주셨습니다. 재혁 씨 덕분입니다. 재혁 씨가 없었으면 우리 함께 이긴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한재혁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죠. 은주 씨, 나영 씨가 사표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아침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도망친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눈치챈 모양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재혁 씨,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은주 씨,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봐야 합니다. 김수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최나영이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고발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수배를 요청하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가 직접 찾는 건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라도 최나영을 찾아야 했죠. 최나영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했고 최나영이 자주 가던 장소들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동안 밤낮 없이 움직였죠. 그러던 중 최나영의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 씨, 나영 씨를 봤습니다. 인천공항 근처 호텔에 있더라고요. 정말입니까? 확실합니까?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출국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주소를 받아 적고 바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최나영의 방 번호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죠. 최나영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은주? 어떻게 도망치려고 했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휴가를. 거짓말 마세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최나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합시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캐리어가 놓여 있었고
여권도 보였죠. 정말 도망치려던 거네요. 그래요. 도망치려 했어요. 당신 때문에요. 제 때문이라고요? 이사님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해킹까지 시켰잖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이 저를 위협했으니까요. 제가요? 진실을 밝히려 한 것뿐입니다. 최나영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죠.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횡령도 했고 당신에게 누명도 씌웠어요. 몇 년 전에도 그랬고요. 왜 그랬습니까? 왜 저를 그렇게 괴롭힌 겁니까? 질투했어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인정받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망친 겁니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최나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님, 경찰에 자수하세요. 알고 있어요. 어차피 도망칠 곳도 없고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재혁과 김수진 변호사, 그리고 경찰이 들어왔죠. 재혁 씨? 은주 씨 혼자 위험할까봐 따라왔습니다. 경찰이 최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나영 씨, 횡령과 무고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최나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수갑을 차고 경찰을 따라갔죠. 문을 나서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은주 씨, 정말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최나영이 끌려가고 방 안에는 저와 한재영만 남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은주 씨. 네. 드디어 끝났네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한재혁이 저를 부축했죠. 이제 회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명예도 되찾으실 거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최나영이 체포된 지 사흘 후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대표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주 비서님, 먼저 사과드립니다. 충분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최나영 전 이사의 범죄 사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은주 씨에게 씌워진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고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임원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회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의 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복직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제안이 있습니다. 정은주 씨를 단순히 복직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은주 씨는 회사의 중대한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과거 광고업계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셨죠. 마케팅 이사로 승진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요? 대표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은주 씨,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 마케팅 이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청소부에서 이사로. 몇 달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재혁이 가장 큰 소리로 박수를 쳤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재혁을 만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사님. 재혁 씨,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재혁 씨 덕분입니다. 재혁 씨가 없었으면 한재혁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은주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주 씨의 힘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은주 씨, 한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제 고백에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고백, 한재혁의 진심. 재혁 씨, 바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재혁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재혁 씨를 좋아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재혁 씨가 옆에 있어서 힘이 났습니다. 은주 씨,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먼저 일을 제대로 해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면 안 될까요? 한재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식으로 마케팅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새 사무실, 새 책상. 모든 게 낯설었지만 기분은 좋았죠. 이사님, 첫 출근 축하드립니다. 박민준 대리와 김하은 씨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민준 씨, 하은 씨, 고마워요. 저희야말로 고맙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나영전 이사의 횡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한 거예요. 두 분이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케팅팀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죠. 안녕하세요. 새로 마케팅 이사를 맡게 된 정은주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사님.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님, 첫 프로젝트는 어떤 걸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망쳤던 신제품 마케팅 전략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제대로 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듣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몇 달 전 이 복도를 청소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표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주 이사님, 다음 주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무슨 프레젠테이션입니까? 대형 클라이언트 유치건입니다. 은주 이사님이 직접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요? 네. 은주 이사님의 능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긴장됐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준비했습니다. 시장 조사, 전략 수립,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팀원들도 함께 도왔죠. 이사님, 자료 검토 부탁드립니다. 잘했어요. 여기 부분만 조금 수정하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원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최나영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 한재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주 씨, 내일 준비 잘 되셨습니까?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긴장되시죠? 조금요.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은주 씨라면 잘하실 겁니다. 믿어요. 고마워요, 재혁 씨. 은주 씨, 내일 끝나고 저녁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파이팅! 전화를 끊고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할 수 있어, 정은주. 이제는 달라. 프레젠테이션 당일 대형 회의실에 클라이언트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죠. 안녕하십니까. SJ그룹 마케팅 이사 정은주입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시장 분석, 타깃 전략, 실행 계획.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저희는 철저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1시간 동안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죠.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클라이언트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정 이사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정도 완성도라면 충분히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자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사님, 대박이에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제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은 겁니다. 저녁 한재혁과 약속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은주 씨. 소문 들었습니다. 대성공이었다면서요? 네. 믿기지 않아요. 이제 믿으셔야죠. 은주 씨는 최고의 마케터입니다. 재혁 씨, 정말 고마워요. 재혁 씨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한재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 이제 제 고백에 대한 대답을 들어도 될까요? 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재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SJ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몇 달 전 청소부로 일하던 그 건물. 이제는 이사로서 일하는 곳. 정말 많이 변했어.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은주 씨? 아니에요.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요. 이제 시작입니다, 은주 씨. 우리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계약이 성사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케팅 이사로서 회사에 큰 성과를 가져왔고 팀원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죠. 무엇보다 한재혁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한재혁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은주 씨,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자리인데요? 회사 창립 기념식입니다. 대표님께서 은주 씨를 특별히 초대하셨습니다. 창립 기념식이요? 네. 그리고 한재혁이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은주 씨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요? 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한재혁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7시 호텔 대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임직원들과 주요 거래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재혁과 함께 입장했죠. 이사님 오셨습니까? 박민준 대리와 김하은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준 씨, 하은 씨도 왔구나. 네.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중요한 날? 하은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곧 아실 거예요. 연회가 시작되고 대표이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SJ그룹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미 깊은 한 해였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척결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분의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정은주 이사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갈 줄은 몰랐으니까요. 은주 씨 가세요. 한재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죠. 정은주 이사님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회사 청소 용역 직원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과 정직함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부당한 누명을 쓰고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회사의 비리를 밝혀내셨죠. 대표이사가 상패를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은주 이사님께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상패를 받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신 한재혁 부사장님, 김수진 변호사님, 그리고 용기 내서 함께해준 팀원들 덕분입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한재혁이 올라왔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부사장님. 한재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발표할 게 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한재혁은 정은주 이사님을 사랑합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다니. 은주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한재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죠.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한재혁이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연회장이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죠. 축하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직원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민준 대리와 김하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재혁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죠. 은주 씨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재혁 씨. 파티가 끝나고 한재혁과 호텔 옥상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죠. 재혁 씨, 정말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죠? 준비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은주 씨가 프레젠테이션 성공했을 때부터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재혁 씨, 제가 청소부였을 때 처음 만났던 거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복도에서 부딪혔을 때. 그때부터 은주 씨가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은주 씨는 항상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저는 한재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혁 씨, 저희 언제 결혼할까요? 은주 씨가 원하실 때 언제든지요. 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빨리 하고 싶어요. 이 행복을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요. 한재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죠. 그럼 석 달 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좋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에 반지가 반짝였죠. 거울 속 제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죠. 발신인은 최나영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은주 씨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후회됩니다. 은주 씨의 인생을 망쳤고 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은주 씨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최나영 올림.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이제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힘들지만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석 달이 흐르고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의미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회사 동료들, 김수진 변호사, 그리고 제가 청소부로 일할 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미경 씨도 왔습니다. 은주야, 정말 예쁘다. 축하해. 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45살의 신부. 늦은 나이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어가는데 한재혁이 단상에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죠. 신랑 신부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신부는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그럼 이제 키스로 서약을 증명하십시오. 한재혁이 저를 안고 키스했습니다. 박수와 환호 소리가 터져 나왔죠. 피로 연장에서 대표이사가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의 두 보석 같은 인재가 결혼합니다. 정은주 이사와 한재혁 부사장. 두 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녁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잠시 회사 앞을 지나쳤습니다. 지상 40층짜리 SJ그룹 본사 건물. 몇 달 전 청소부로 연문으로 들어가던 그 건물. 재혁 씨, 저기 좀 봐요. 왜요? 몇 달 전에 저기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꿈에도 몰랐죠. 제가 이렇게 될 줄은. 한재혁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주 씨, 젊은 시절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게 진짜 사랑이란 걸요. 저도 그래요. 재혁 씨가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 함께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네, 함께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회사 건물이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이번에는 당당한 이사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로서. 재혁 씨, 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저도 행복합니다, 은주 씨.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도시처럼 저도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빛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비출 수 있게 되었죠. 45살,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게 핀 장미는 더 아름답다고 했던가요? 저의 인생도 이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모든 순간들.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아팠던 기억들, 모두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고 저희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은주라는 한 여성의 추락과 재기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용기의 본질을 보여준다. 한때 성공한 광고 기획자였던 그녀는 배신과 음모로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청소부로 살아가면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한재혁 부사장의 믿음과 김수진 변호사, 박민준, 김하은 같은 사람들의 연대로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인생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복수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정은주는 끝내 청소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왔고 사랑까지 얻었다. 이 작품은 말한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라고.